정리 잘 돼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월스트리트가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장 마감 후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테슬라 실적 발표 때마다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숫자, 바로 인도량 딜리버리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원래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인도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훨씬 전에 이미 그 분기의 인도량을 공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때 또 인도량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특히 이번에는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코멘트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 7,500달러짜리 세금 공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7,5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몇 가지 움직임을 보였어요. 첫 번째로 뭘 했냐면요, 리스딜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리스딜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주는 딜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스탠다드 모델들을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좀 더 가격대가 낮은 버전들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파격적인데요, 리스 가격을 무려 23%까지 깎아버렸어요. 23%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할인율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딥워터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곳의 진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테슬라를 정말 오랫동안 분석해온 베테랑 애널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3분기 인도량 숫자를 볼까요? 49만 7,099대, 거의 50만 대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록한 거죠. 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진 먼스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풀려졌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500달러 세금 공제 기억나시죠? 그게 만료되기 전에 고객들이 쇼룸으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서둘러서 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진먼스터는 다음 분기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들에서는 인도량이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고요? 자, 여기서 진먼스터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 볼게요. 숫자들은 내년에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 자율주행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의 포커스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많은 차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 구조가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술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회사의 다른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여러분, 로보택시 들어보셨죠?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용 로보택시 플랫폼을 미국 전역 여러 도시에 출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이 두 주에서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도 무인 로보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승인을 받았어요. 애리조나, 네바다 두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서도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테슬라의 온라인 채용 공고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짐몬스터가 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보택시 기회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고 FSD에는 그만큼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FSD가 뭐냐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예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죠. 근데 짐몬스터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줘요. 로보택시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요. 사실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스위트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극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게 회사가 강력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무대를 설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타이밍의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가 어젯밤에 최신 FSD 소프트웨어를 더 많은 오너들에게 롤아웃했대요. 어젯밤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시점 기준으로 바로 전날 밤에 업데이트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테슬라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투자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때마다 이번 분기에 몇 대 팔았어? 이것만 봤다면 지금은 로보택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 FSD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어?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테슬라 애널리스트가 말하길 이 흔한 실적 내러티브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예요. 그 흔한 실적 내러티브가 뭐냐면 바로 인도량 얘기였던 거죠. 짐몬스터가 했던 그 말 기억나시죠? 숫자들은 내년에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모두 자율주행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 한 문장이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는 내일, 정확히는 장마감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테슬라는 나스닥에 TSLA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처럼 판매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애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아이폰 판매량만 보나요? 아니죠. 서비스 매출도 보고 생태계도 보고 앱스토어 수익도 보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세금 공제 만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했던 그 조치들 기억나시죠? 리스딜 내놓고 스탠다드 모델 출시하고 리스 가격을 무려 23%나 깎은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도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고요? 더 많은 FSD 데이터가 쌓여요.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짐몬스터가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 소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사는 테크 중심의 투자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석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기술 산업의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를 런칭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것도 전략적이에요. 텍사스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캘리포니아는 테크 산업의 중심지이자 혁신에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테스트 승인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우호적인 곳들이거든요. 플로리다와 다른 주들에서도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건 테슬라가 정말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그 지역의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일 실적 발표에서 뭘 주목해야 할까요? 물론 인도량 숫자도 나올 거예요. 매출도 나올 거고 이익률도 나올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경영진이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콜에서 로보택시 확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FSD 가입자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나가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테슬라가 판매한 모든 차량은 잠재적인 로보택시예요. 왜냐면 드웨어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차를 판 다음에도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차들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1일에 발행됐고 실적 발표 3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기사에는 테슬라 크레딧이라고 해서 테슬라 사진도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단순한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네트워크로요. 진 먼스터 같은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이걸 주목하고 있고요. 내년에 판매량 숫자가 내려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조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세하고 재미있는 테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면 바로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